더불어민주당 승TV 시청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 12월 1일입니다. 정말 오늘 서울의 날씨가 최고 쌀쌀한 날이고요. 특히 오늘은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민법에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데, 네. 그 소송의 결과가 오늘 아마 오후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어서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오늘 출연자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 오늘 출연자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이고 사랑하는 의원인데 우리 민주당의 미래, 그런데 민주당의 미래라고만 하면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미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민주당의 현재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승TV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 민주당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현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과 요구사항, 요청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저는 민주당의 현재가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남국 국회의원을 저는 민주당의 현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구가 안산 단원을입니다. 안산 단원을. 네, 그렇죠. 우리 온 국민에게 굉장히 참 아픈 추억이 있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표 발의한 법률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보니까 짧게 줄여서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을 하셨던데 아마 지역구가 안산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김남국 의원이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요.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러 이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 그 진상 규명을 막았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수사나 처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인가 기간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그 기간에 맞춰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기한이 주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사참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시한이 한 5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사참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한과 권한을 늘려주는 게 지금 하나의 법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진상규명 못지않게 세월호 유가족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지원을 좀 빈틈없이 하는 그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를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여러 법과 제도적인 어떤 그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전적으로 안전사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이번에 좀 발의를 했는데 여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이 조금 급냉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지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되고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월호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그 당시에 정말 아프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보다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댓글에도
우리 그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는, 열일하는 김남국 의원 응원한다는 말씀들이 많은데, 하여튼 실망하지 마시고 힘차게 하여튼 꼭 그 좀 법률 개정안 낸 그 문제를 꼭 이루어주기를 저도 김남국 의원의 팬으로서 한번 꼭 바라봅니다. 제가 팬이고요. 지금 댓글에는 저에 대한 글보다 오히려 지금 박수현 대변인님께서 국회로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보궐선거에 꼭 당선돼서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대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댓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런 댓글이 딱 하나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벌써 이 젊은 청년 정치인이 국회에 적응한 것 같은데 아니, 방송에 적응했습니다. 예. 우리 저 김남국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민주당의 보배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잘 우리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김남국 의원이 훌륭한 국회의원 또 그 이전에 정말 훌륭한 민주당의 튼튼한 당원으로 그렇게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공수처법 빨리 개정해서 해달라라는 막 이런 내용, 대검을 없애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데 예. 우리 국민과 당원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궁금하셔도 우리 김남국 의원님 제가 꼭 예. 칭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남국 의원을 굉장히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 총선 때 공천 과정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예. 처음에 우리 김남국 의원이 그 경선에 지원했던 곳이 강서구 갑지역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잘 안 돼가지고 전략공천으로 지금이 안산 단원을로 네. 이렇게 갔는데 또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아니 이 젊은 청년이 그 어떤 전략공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에서 오래 준비하고 있던 예, 기존의 당원들과 예. 선배들과 이 마찰이 이게 제대로 될까 뿌리를 내릴까 뿌리도 못 내려보고 이게 저무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이 됐는데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예. 그렇게 갔는데도 거기에 선배 당원들 또 선배 정치인들 잘 이렇게 힘을 이끌어내면서 아주 정말 그 당시에 상대가 제가 알기로는 저쪽 당의 국민의힘의 국토위원장을 여기면 예. 아주 중진 의원인데 네. 그 중진 의원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첫째는 당의 명에 따라서 그렇게 힘든 지역이지만 아주 그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옮긴 것. 예. 그리고 거기에 가서 겸손하게 선배 정치인들, 선배 당원 동지들이 그 지지를 잘 조직하고 이끌어낸 거. 이걸 예.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제 능력이 아니었고요. 정말로 제가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전략공천으로 내려왔고 또 보니까 그 안산 단원들이 다른 전략공천이 왔다가 그냥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버리다 보니까 그랬군요. 전략공천에 대한 또 안 좋은 추억 그런 것들이 많은 곳이어서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이 모든 지역구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도 있었는데 다 이제 가자마자 하시는 질문이 낙선하면 또 다른 데로 떠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묘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내가 뼈를 묻는다는 예, 각오로 묘자리를 구입하고 매수를 한 다음에 묘자리를 샀다. 묘자리까지 알아봤다라고 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내일까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처음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삼선에 진짜 국토교통위원장까지 했던 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었고요. 그 지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2년 동안 그 지역을 지켜온 저희 당원들, 고문님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당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우리 김남국 의원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이렇게 잘 다듬어서 국회로 보내준 안산 단원을의 우리 오랜 원로 당원 고문님들 당원들께 함께 우리 박수 한번 네,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김남국 의원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칭찬하고 소개하는 질문은 요대로 마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오늘 궁금한 것부터 빨리 본질만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법원에 윤석열 총장의 추미애 장관이 집행 정지에 관한 집행 정지소죠. 말이 어려워요. 민사로 얘기하면 가처분 신청일 텐데 몇 시쯤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심리를 하고 계실 걸로 보이는데요. 대개는 심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즉시 빨리 해주지 않으면 가처분의 소의 이익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어제 심리하는 당일날 나오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맞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도 고민하는 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을 넘어가 버리면 내일은 뭐 예고된 것처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어 버리면 사실상 오늘 직무집행 정지 이 신청을 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주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러한 것들은 있겠지만,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할 만한 피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요게 하나 주된 심사 요건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직무집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재판부가 면밀하게 꼼꼼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중요한 네.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결과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기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거의 뭐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도 이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 예, 비위가 있는 경우에 대개는 직위 해제를 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그러한 결정을 인사권자들이 다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떤 다른 상당한 뭐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거의 다 대부분 인용 결정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아는 그 변호사나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과 지금 어떤 판단을 달리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그런가요? 인용될 거다. 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언론도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당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아마 우리의 바람은 지금 김남국 변호사 이야기대로 기각이죠. 기각이 되어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지는 네.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네, 예. 그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오늘 역시 예정이 돼 있고 내일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결과가 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법원에서 따지는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기각할 거냐, 인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상당한 이유,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가처분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감찰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견이 징계위원회에서의 결정이나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야말로 징계위원회는 독립돼서 징계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뭐 여러 가지 소명이나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명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징계위원회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의사결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좋습니다. 제가 우리 김남국 의원에게 좀 딱 여쭤보고 싶은 네. 것도 하나가 뭐냐면 예. 예, 물론 뭐 어떤 답변을 하실지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요.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무슨 그 싸움 막 이런 것들로 언론이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검찰 개혁이 덮여 있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개혁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과 그로 대표되는 그 정치 검사들 이 마지막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는 지금 최근에 1년의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규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한 것까지. 예, 항상 검찰은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뭔가 정말 새로운 우리 사회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개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나 비위 수사나 이런 쪽으로 나가가지고 검찰이 그러한 어떤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탄압하는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러한 모습은 그 차원을 좀 넘어서 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넘었다. 네, 그것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총장이 주변 측근에게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뭐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보도는 나오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니까 대권 플랜이 작동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서초동 주변에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검찰 개혁을 저항하고 검찰 개혁을 막는 프레임을 넘어서서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막 이러한 논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권 욕심에 눈이 먼 검찰총장이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사안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첫마디로 의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의지 때문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탄압받는 윤석열, 정의로운 윤석열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탄압받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어떤 호소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다. 아, 정말 무서운 분석인데 어쨌든 이 분석은 우리 그 김남국 국회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의 그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라던가 아쉬운 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말을 아끼고 억울함을 속으로 삭히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인데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나 이런 태도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더 막 문제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만듦으로써 문제를 키우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공직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 또는 정치적으로 다음 행보를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이러한 어떤 행동 때문에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그렇게 귀결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은 또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것이 사실인지 또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반드시 역사는 그걸 또 증명해 주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현재의 이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권자로서 정말 잘 판단하고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보면 뭐 전국의 평검사들이 뭐 거의 100% 어떤 서명을 했습니까? 뭐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뭐 고검장, 심지어는 조남관 검찰차장까지도 어제 장문의 호소문을 써서 추미애 장관에게 제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걸음만 물러나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의원님. 어쨌든 뭐 많은 목소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윤석열과 자신 조직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목소리지 그것이 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등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너무 당황할 필요 없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검찰이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하는 검사들이 거기에 단 한 줄이라도 딱 한 줄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스스로 검찰 개혁에 열심히 스스로 성찰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 앞에 다짐 한 줄도 없이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하는 이 검찰이 현재 반발 이것에 저는 어떤 의미도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화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공무원이신데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니까 좋아요 하나를 누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러한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이 안 될 행동이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도 어떤 조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응원하는 게 전부인데 검찰만 집단 행동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막 개혁에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너무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검찰이 명백하게 잘못된 여러 가지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입니까? 뭐 너무나 많죠. 예전에 뭐 의정부 뭐 법조비리 사건,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김학의 사건, 우병우 사건, 국정농단에 있었던 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던 것에 MB 대해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이야기, 목소리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검찰 개혁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이 거꾸로 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남국 의원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총장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자꾸 피해받는 윤석열이 프레임을 키워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검찰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 사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국민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우리 국민의 일반 평민들, 우리 국민들이 기소율은 무려 43%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1%도 안 되는 0.3% 이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 소리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잘못 봤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제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평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는, 다시 말해서 검찰이 이 기소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 무죄를 받을 사안을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 사건이 연평균 지난 5년간 160건씩이나 된다는 겁니다. 160명의 국민이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이 기소권에 그렇게 구속 기소가 되는 이런 것. 그러면서 검찰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와도 검사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게 국민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예. 보도를 내리셨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정말 실감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효과적인 민주당의 투쟁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국민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저는 대표적인 게 정관예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관예우. 예, 예, 예. 정관예우 제가 법조계에 있으면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요. 검찰 출신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거의 뭐 수십억 원.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게 다 검찰이 내부에서 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외부에 그렇게 정관들이 수십억 원, 수억 원의 돈을 받는 이유가 그만큼 돈을 주면 안 될 사건 만들어주고 될 사건 덮어주고 내부에서 그런 어떤 검찰의 비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관예우를 뿌리 뽑고 제대로 된 어떤 검찰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치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검찰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도 보도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김남국 의원이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사례사례로 들어서 변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그 힘을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아주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뒤에 숨어서 이걸 정리하지 않느냐. 비겁하다. 또 뭐라고 표현했더라? 어떻게 보면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검찰청법 37조 예. 2항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검사는 평생 신분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네. 검찰총장도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는 쉽게 얘기해서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네.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해임, 정직, 예, 면직, 감봉, 견책 예.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징계 맞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고는. 네, 예. 아니 그렇게 검찰청법의 검사, 검찰총장의 신분이 징계 처분이 있어야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면직권이 엄밀하면 없는 대통령에게 이걸 해임하라고 합니까? 바로? 예, 예.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검찰총장도 그 검사이고 임기가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다른 공직자와 다르게 장관이나 이런 공직자와 다르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분위기나 이런 것들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하면 안 되겠구나. 박수현 대변인 훨씬 더 잘 아실 건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왜 안 나냐 다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대통령님께서 정말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하십니다. 예. 임기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이 일부의 국민이 싫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정치 철학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진통은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대통령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을 꺼내더라도 또 그걸 가지고 물어뜯거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오히려 더 신중하게 아끼는 것이 저는 지금의 태도가 맞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해임하라 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언론의 요구, 이 요구는 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권 교체기였는데 예. 제가 대통령께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전 정권의 인사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고 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 임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걸 보장하라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름이 좀 약간 얘기하면서 돋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사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더라도 그 이야기는 전 정권 사람들 빨리 내보내고 우리 사람들을 또 그 자리에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현실적 필요인데 그런 유혹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지 못하면 언제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맞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지켜서 이것을 원칙으로 하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이고 원칙이고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말 어떤 사람으로서 얼마나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인내이고 지금 웅변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아마 저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좀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여러 가지 갈등이 봉합되고 개혁에 한 발짝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미래소통국에서 이 씀TV를 운영하는 팀에서 우리 김남국 의원에게 이렇게 뭐 대담을 하는 원고를 만들어줬는데 네. 둘이 원고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오늘 할 이야기를 다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의무가 우리 광장 촛불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인데 그만큼 저항이 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예.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한 발짝 한 발짝 따박따박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듣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공수처 언제 네. 되느냐, 공수처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전화를 되게 많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아침에 있어 보면 아침에 거의 7, 8통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다 보면 1시간 반이 훌쩍 지나버리는데요. 오늘 또 당대표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번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주 법사위에서 충분하게 여러 개정안 쟁점들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과 어느 정도의 충분한 합의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간사님께서 명령을 저한테 내리셨는데 그러셨습니까? 비상대기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지역구 무슨 중요한 행사 다 필요 없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주민들을 더 만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지역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역구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는 비상대기다 라고 해가지고 어제도 막 10시까지 대기하고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의 현장에 또 어떤 투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게 많은 응원의 말씀 또 드리면서 또 부탁도 드리고요. 예.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꼭 지금 갑자기 김남국 의원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예. 이희호 여사께서 서거하시기 전에 동교동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 벽에 정말 그렇게 단촐한 액자 3개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존영이 예. 가운데 있고 왼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고 오른쪽에 그 액자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병상에서 일기를 쓰셨는데 마지막 쓰셨다는 그 일기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 그런 글이었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그렇게 고문과 감금과 그런 어떤 삶으로 점철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신의 삶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돌아보면 인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답다라는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호 여사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뭐가 그렇게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신 거냐. 그런데 그걸 딱 질문하는 순간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그 뒤에 말씀.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당신의 육신은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민주정부를 출범시켰고 그런 역사의 발전에 당신이 한 발짝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도 그런 역사를 전진시키는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역사를 짊어지고 끌고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소명을 꼭 느끼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씀TV 시청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김남국 의원과 함께한 오늘 이슈 딜리버리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 민주당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보배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지만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이 그렇게 또 합의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남국 의원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오후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 검찰 개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